네, 취재 현장 오늘은 반도체 얘기할 텐데요. 경상수지가 나왔죠. 흑자 전환하면서 반도체 쪽 수출 좋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우리나라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특히 삼성전자 얘기 좀 하겠습니다. 산업부의 정재훈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SK하이닉스는 주가로 보면 뭐 신고가 찍고 잘 가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주가가 7만 원대에 갇혀가지고 전혀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오늘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에서 국정연설을 하면서 혹시나 반도체 보조금 얘기 나올까 기대를 좀 한 것 같은데 그것도 전혀 없었다죠. 삼성전자 지금 현재 상황을 좀 점검해 보죠. 그렇습니다. 좀 굉장히 답답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삼성전자 주가가 뭐 1년 가까이 한 7만 원대, 뭐 투자자분들이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박스권에 현재 갇혀 있습니다. 어제 종가 기준으로는 이제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이제 폭발적인 인공지능 수요 때문에 엔비디아 주가가 거의 한 92%, SK 하이닉스도 뭐 오늘까지 치면 한 20% 가까이 오른 상태인데 네. 반면에 삼성전자 주가는 되레 한 8% 이상 빠진 그런 상태입니다. 심지어 지금 전 세계 3위 디램 업체인 마이크론 주가도 올 들어서 20% 넘게 올랐는데 말인데요. 그러니까 소액주주 비율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560만 명이 넘는 삼성전자 주가 이렇게 부진하니까 좀 더 우리 시장에서 좀 답답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뭐 우리나라 기업들끼리만 비교를 한다고 치면 SK하이닉스, 뭐 HBM 때문에 잘 나간다라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차이가 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고요. 삼성전자는 왜 안 간다라고 보고 있나요? 이제 소위 말해서 뭐 시장에서는 우스갯소리로 엔비디아가 묻었냐 안 묻었냐에 따라서 네. 이런 차이가 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미국 증시에 비해 좀 부진한 감도 있었고요. 또 레거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삼성전자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일반 메모리 반도체 회복 속도, 그리고 AI 모멘텀의 부재, 그리고 좀 글로벌적으로 반도체 헤게모니가 다시 재편되면서 여기에 따른 불확실성까지 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코스피가 올 들어서 좀 1%도 못 오른 데 반해서 S&P 500 지수는 뭐 10% 가까이 오른 그런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국내 시총 1위 기업으로서 국내 증시와 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는 삼성전자가 뭐 이런 영향을 좀 미쳤을 것으로 보이고, 무엇보다 지금 메모리 반도체 회복 속도, 뭐 수출도 좀 오르고 뭐 흑자 전환도 하고 있지만 그 회복 속도가 당초에 지난해 이제 시장에서 예상했던 속도보다는 조금 더딘 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상반기 이제 메모리 반도체 적자에도 삼성전자 주가가 이제 7만 원을 딱 넘어섰을 때가 있었는데 네. 그 당시에 이제 이유가 뭐였냐면 이제 업황에 대한 회복 속도, 그러니까 반도체가 적자로 지금 실적이 찍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황에 대한 회복 속도가 좀 하반기, 그러니까 지난해 하반기로 빠를 것이다라는 예상이 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삼성전자 이제 메모리 반도체의 감산 효과가 좀 늦었고 지난해 4분기부터 삼성전자가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서 4분기까지 한 2조 원 이상의 적자를 본 것도 있었죠. 그러니까 올해 1분기에 지금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가 뭐 1월 잠정 집계 결과 뭐 흑자가 전환이 됐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1분기까지 좀 지켜봐야 할 거고, 몇몇 증권사에서는 1분기까지 적자라고 보는 그런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인공지능 흐름을 제대로 타지 못한 점, 다시 말해서 엔비디아에 대한 수혜를 보지 못했다는 게 SK하이닉스와의 결정적인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가 전 세계 최초로 12단 HBM3E라는 제품 내놨다고 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엔비디아하고 얼마나의 협력 관계를 가느냐의 결정적인 제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시장에서 반응이 그렇게 뜨겁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뒤늦게 엔비디아 향으로 이제 12단 세계 최초로 5세대 HBM 제품이죠. 개발했다고 먼저 공개를 했습니다. SK하이닉스나 지금 뒤늦게 뛰어든 마이크론보다는 좀 기술 개발에서는 앞서 나가는 그런 형태인데요. 그러니까 기술을 개발했다고 하지만 사실 이게 돈이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 이제 사줘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 이제 AI 가속계 시장을 지금 독점하고 있는 엔비디아가 사줘야 된다는 의미인데, 엔비디아에 지금 주도적으로 HBM을 공급하고 있는 SK하이닉스도 사실 12단 제품 지금 제품화를 진행을 하고 있고, 마이크론도 처음으로 이제 8단이지만 5세대 HBM의 양산에 들어갔다고 네네. 밝히면서 아직까지 시장에서 누가 기술 우위에 있고 시장 점유율 우위를 차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불확실, 삼성전자가 지금 차지할 수 있을까라는데 의문이 좀 있다는 그런 겁니다. 결국에 이와 관련돼서 공급이 좀 터져줘야 시장에서 조금 더 이 제품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할 거다라는 말씀이시고, 사실 마이크론이 HBM 지금 기술을 SK하이닉스에서 뭐 빼갔다는 이슈도 좀 나오더군요. 그건 앞으로 좀 분쟁거리가 될 것 같은데 오늘 뭐 일간지들에서 대거 이 기사들을 썼는데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기술을 지키는 것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 것 같고요.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연설이 끝났습니다. 오늘 이제 있었는데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 이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은 뭐 거의 언급이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미국 이제 재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에 네네. 대항을 해서 좀 자기가 미국에 대한 어떤 이런 외교적이나 이런 거에서 또 뭐 부자 증세까지 좀 언급을 한 거 보니까 네. 그러니까 내부 정치에 대한 어떤 흐름에 따라서 말을 많이 한 것 같고요.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는 사실 대만과 관련돼서 이제 태평양 그 동맹 뭐 일본과 호주, 한국과 동맹을 뭐 더 든든하게 하겠다 네. 이런 정도의 언급이 있었는데 우리가 사실 그러니까 우리 산업계가 기대했던 어떤 반도체 보조금에 대해 삼성전자가 포함될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별 언급이 없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 반도체법이 어쨌든 바이든 행정부의 업적 중 하나이기 때문에 좀 그 전에 이 국정연설 발표가 있기 전에 좀 어떤 언급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요. 지금까지 보조금을 받기로 한 기업들이 영국과 미국 기업 3곳이 지금 발표가 됐고 이후로 이제 인텔과 TSMC 그리고 삼성전자까지 추가 이제 명단에 오를 거라는 좀 거론이 되고 있는데 지금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투자 의향서를 제출한 기업만 460곳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네.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는 이미 미국에 이만큼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수 있고 투자가 많이 외국으로부터 투자가 많이 집행이 되고 있다.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충분히 않습니까? 자랑할 만한 거리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히 이렇게 서두를 필요는 없는 것으로 좀 보입니다.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국정연설에서 벼랑 끝에 몰린 경제를 물려받았지만 이제 우리 경제가 세계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라고 좀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또 이제 글로벌 인공지능 반도체 패권을 둘러싸고 뭐 기업마다 동맹이 맺어지고 있는데 지금 뭐 엔비디아와 TSMC, SK 하이닉스 이렇게 동맹이 좀 주축으로 부상하고 있죠.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둘러싼 이런 대외 환경 변수가 불확실성이 좀 많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상승세로 진입한 건 이미 확인이 됐고 네. 앞으로 이제 또 비메모리 부분 3나노 2세대 GA 제품에 대한 올해 상용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파운드리 수주가 최대치를 좀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한 160억 달러 수준으로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소식이 네네. 있어서 앞으로 상반기가 지나가는 시점까지 또 상반기에 또 이 세 기업 메모리 반도체 세 기업 모두 HBM 5세대 제품을 엔비디아에 공급할 목표이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가 여기서 먼저 선점을 할 수 있을지를 좀 지켜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메모리가 좀 좋아지고 있고 파운드리는 이제 TSMC에 대한 너무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도 빅테크 업체들이 고민을 할 겁니다. 그렇다 보면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좀 더 높아질 것 같긴 한데 얼마나 앞으로 동맹 관계라든지 반도체 업황이 살아나는지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산업부의 정재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